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라. 모든 고통에는 빠져나갈 문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너를 묶어둘 수는 없다. 법화경. 사는 게 고달픈가? 지금 당장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져보아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뒤죽박죽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져 버린다. 사는 게 고달픈 이유는 이런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끝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생각이 일어났구나, 감정이 꿈틀대는구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러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삶의 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의 시작이 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생각은 생각을 만들고 결국 망상에 휩싸여 번뇌의 수렁에 빠진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입버릇처럼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갔다.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를 입에 달고 산다.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낀다. 반면 살아온 세월과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꾸려나가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꽃으로 피어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홀히 여겨 피지도 못하고 바싹 마른 꽃봉오리만 남긴 채 시들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내가 가지는 마음 하나로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법이다. 나이 듦을 죽음에 이르는 길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나이 듦을 인생의 하락장으로 여길 것인가? 혹은 새로운 상승장의 기회로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 동일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은 극명한 차이가 난다.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세월이 가져오는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중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창피하고 꺼렸던 행동들이었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언제나 경우가 바르고 품격 있었던 그가,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고집불통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비단 내 또래의 타인뿐만이 아닌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신체의 변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등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노력에 따라 품격 있는 어른이 될지 아니면 고집불통의 꼰대가 될지가 결정된다. 품격 있고 우아하고 평온하게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무탈하게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기치 않게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를 깊은 좌절과 시련에 빠뜨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를 겪게도 한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보면 파란만장한 희노애락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이다. 인간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도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뎌지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찰나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월이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라는 그 명약을 상황에 따라 잘 처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지나 브렛은 자신이 50세가 되던 해에 인생에서 배운 50가지 교훈에 대한 컬럼을 썼다. 중년을 넘어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저 다음 한 발짝을 내디뎌 보라.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매달 결제하라. 모든 논쟁에서 꼭 다 이길 필요는 없다. 반대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라. 다른 사람과 함께 울라. 혼자 우는 것보다 더 힐링된다.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다. 신은 받아준다. 첫 월급을 탈 때부터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하라.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그것이 현재를 비틀지 못하도록. 자녀들 앞에서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그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 어떤지 결코 알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비밀이어야 한다면 그런 관계는 맺지 말라. 연민에 빠져 있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바삐 살 것인가, 바삐 죽을 것인가. 오늘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두 번째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는 답을 택하지 말라. 철저히 준비하라. 그리고는 순리에 맡겨라. 지금 괴짜가 되어라. 보라색 옷을 입기 위해서 더 나이 들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재앙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보라. 5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항상 생명을 선택하라. 누구든 무슨 일이든 용서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치 말라.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라. 아무리 좋은 상황이건 혹은 나쁜 상황이건 그것은 바뀐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보살펴 주지 못한다. 친구들이 보살펴 준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 기적을 믿으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젊어서 죽는 것과 비하겠는가. 자녀의 어린 시절은 한 번뿐이다. 기억에 남도록 만들라. 매일 밖으로 나가라. 어디에서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청강하듯 살지 말라. 지금 바로 뛰어들어서 최대한 활용하라. 인생에서 무엇이든 유용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 즐겁지 않은 것은 다 제거하라.
마지막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질투는 시간 낭비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졌다. 최고의 때는 아직 다가오고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 그러면 마음이 잠잠해진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양보하라. 인생의 리본이 메어져 있지 않아도 인생은 여전히 선물이다. 어떤가? 공감 가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실천해 보길 권한다. 레지나 브렛이 50세에 깨달은 인생의 교훈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도 더욱 값진 지혜였을 것이다. 지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한 정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오는 것도 동일하다. 결국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는 뗄 수가 없으니 양쪽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화한다. 젊은 시절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질병에 걸릴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요구된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비법이다. 중요한 것은 뇌에 어떠한 자극을 주는가이다.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은 삶을 계획할 때 뇌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된다. 몸의 근육뼈, 장기,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기대 수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노년기 장기 연구, 건강 및 퇴직 연구는 삶에 대한 깊은 목적을 지닌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망 위험을 59%나 낮추며 심장마비 발병 위험도를 79%나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적의 명확성이 단순히 존재론적인 만족감을 넘어 생의 육체적 지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신체적 쇠약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노년의 불가피한 고통 속에서도 견디림을 부여한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깊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한편 자신을 실제보다 젊다고 믿는 것은 마법 같은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앤드루 스텝토가 교수가 이끄는 연구는 자신을 젊게 여기는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단지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 실질적으로 장수에도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삶의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간의 행복에 관한 수많은 조언과 이론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첫째,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분은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분에 따라 수시로 나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날의 감정 기복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선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언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나만 힘든 인간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힘든 관계에서 오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인연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 대화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상호작용이다.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의 감정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 넷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 청명한 하늘, 따뜻한 햇살, 휴일의 여유에서 우리는 의외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을 기하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은 참지 못하고 한순간 뱉어버린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여섯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과 잘 맞는 이들에게는 집중하되 그렇지 않은 모두에게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 역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혹시 지금 예전에는 가까웠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내고 욕을 해대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가? 우리는 종종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까웠던 친구나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은 매일 반복되어 끝이 나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준다.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 온갖 서러움, 미움, 악다구니, 서운함,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매일매일 마음은 무겁고 감정은 날카롭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집착은 강해지고 망상은 커져만 간다. 미워하는 마음은 내 자신의 평온함을 앗아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서서히 잠식한다. 결국 나만 지쳐간다. 이제는 중요한 일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간다. 미움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소중한 에너지는 내 삶에서 활력소를 얻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는 쓰이지 못하고 성과 없는 곳에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더 창조적이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은 그런 내 삶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미워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방법이다. 그냥 그저 흘려보내라.
미워하려 애쓰지도 말고 복원하려 애쓰지도 말라. 세월이 약이다.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의 감정이 어느덧 잔잔해지고 미움의 생각이 기억 저편에서 가물해질 때 내가 마음이 내킨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와 사과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나만의 의식을 치르고 상대방에게도 세월이 약이 되길 기다려라. 건강한 신체. 건강과 관련해서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먹는 것이 사람의 관상과 인생의 기륭화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 에도 시대에 이름을 떨친 관상가인 미즈노 남보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출판된 지 2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며 우리나라에는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다. 저자는 다음의 일화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하는 증거를 보고 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웠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초로 즉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몸이 안정되지 못해도 장수하고 싶다면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그 양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복과 행복과 수명의 기본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음식인가? 사람은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목숨이 없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고 처자식을 돌볼 수도 없다. 세상에서 음식만큼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생명과 함께 받은 것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먹지 못할 때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고 나면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로서 죽는 것이다. 따라서 매번 한 입이라도 더 먹으면 그만큼 자신의 행복과 수명을 해친다는 뜻이다. 절제하는 일이 곧 사람에게 복과 행복과 수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이 평가받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만전을 기해 이 실천을 3년 동안 지속하면 그 자신의 그릇의 크기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라. 그것이 공양이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라. 이 1숟가락을 신은 다정하게 받아준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런 이가 간청하는 소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복덕이 찾아오지 않는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불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베푸는 것은 죄가 된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이다.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다. 새끼 식사 중에 한 끼를 절제하여 음덕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쌓은 음덕의 음식은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해준 음식의 할당량을 늘리는 행위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출세하라. 그렇다고 스스로 덕을 늘리려고 일부러 수작을 부리지는 마라. 이유가 궁금하냐?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이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쳐 주기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듯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통해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엄격한 단식과 수행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관상이 아닌 식생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사람의 관상은 얼굴이다. 하지만 얼굴의 아침, 저녁이 미세하게 다르고 생김새는 나이가 들매 따라 변하지만 식생활을 절제하여 생겨난 지혜로부터 얻어진 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산 준비와 관리.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장수는 축복일 수 있으나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된다. 노후 빈곤은 우리 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로 남아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소득과 자산을 확보하며 건강, 인간관계,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후 빈곤을 피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생애재무 설계를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부분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소득과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 투자, 위험 관리, 절세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가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납부금액,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국가기초연금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본 보장 제도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자발적 가입연금이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이용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은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은퇴 자산으로는 은퇴 전에 모은 저축, 퇴직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이 자산을 관리할 때는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수익성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수수료, 위험 등을 의미하는 과세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과세 요건도 높으며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은 과세 요건도 낮다. 관리 과정에서는 수익성과 과세 요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며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의미하며 은퇴 자산 중 일부는 은행 예금, 적금, 현금성 펀드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의료비, 경조사비, 생활비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세 번째, 주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라. 노후에는 주거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 주거는 삶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무적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 시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주택으로 이동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계속 사용한다면 유지보수비, 관리비, 재산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를 결정한다면 이사비, 보증금, 월세 등의 추가 비용이 든다. 노후를 대비해 주택의 크기, 위치, 주변 환경,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00세 시대에는 노후가 젊음보다 길어질 수 있다.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준비이며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와 실천을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라. 모든 고통에는 빠져나갈 문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너를 묶어둘 수는 없다. 법화경. 사는 게 고달픈가? 지금 당장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져보아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뒤죽박죽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져 버린다. 사는 게 고달픈 이유는 이런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끝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생각이 일어났구나, 감정이 꿈틀대는구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러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삶의 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의 시작이 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생각은 생각을 만들고 결국 망상에 휩싸여 번뇌의 수렁에 빠진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입버릇처럼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갔다.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를 입에 달고 산다.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낀다. 반면 살아온 세월과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꾸려나가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꽃으로 피어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홀히 여겨 피지도 못하고 바싹 마른 꽃봉오리만 남긴 채 시들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내가 가지는 마음 하나로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법이다. 나이 듦을 죽음에 이르는 길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나이 듦을 인생의 하락장으로 여길 것인가? 혹은 새로운 상승장의 기회로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 동일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은 극명한 차이가 난다.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세월이 가져오는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중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창피하고 꺼렸던 행동들이었는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언제나 경우가 바르고 품격 있었던 그가,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고집불통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비단 내 또래의 타인뿐만이 아닌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신체의 변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등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노력에 따라 품격 있는 어른이 될지 아니면 고집불통의 꼰대가 될지가 결정된다. 품격 있고 우아하고 평온하게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무탈하게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기치 않게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를 깊은 좌절과 시련에 빠뜨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를 겪게도 한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보면 파란만장한 희노애락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이다. 인간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도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뎌지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찰나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월이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라는 그 명약을 상황에 따라 잘 처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지나 브렛은 자신이 50세가 되던 해에 인생에서 배운 50가지 교훈에 대한 컬럼을 썼다. 중년을 넘어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저 다음 한 발짝을 내디뎌 보라.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매달 결제하라. 모든 논쟁에서 꼭 다 이길 필요는 없다. 반대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라. 다른 사람과 함께 울라. 혼자 우는 것보다 더 힐링된다. 신에게 화를 내도 괜찮다. 신은 받아준다. 첫 월급을 탈 때부터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하라.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그것이 현재를 비틀지 못하도록. 자녀들 앞에서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그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 어떤지 결코 알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비밀이어야 한다면 그런 관계는 맺지 말라. 연민에 빠져 있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바삐 살 것인가? 바삐 죽을 것인가? 오늘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두 번째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는 답을 택하지 말라. 철저히 준비하라. 그리고는 순리에 맡겨라. 지금 괴짜가 되어라. 보라색 옷을 입기 위해서 더 나이 들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재앙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보라. 5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항상 생명을 선택하라. 누구든 무슨 일이든 용서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치 말라.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라. 아무리 좋은 상황이건 혹은 나쁜 상황이건 그것은 바뀐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보살펴 주지 못한다. 친구들이 보살펴 준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 기적을 믿으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젊어서 죽는 것과 비하겠는가. 자녀의 어린 시절은 한 번뿐이다. 기억에 남도록 만들라. 매일 밖으로 나가라. 어디에서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청강하듯 살지 말라. 지금 바로 뛰어들어서 최대한 활용하라. 인생에서 무엇이든 유용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 즐겁지 않은 것은 다 제거하라. 마지막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질투는 시간 낭비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졌다. 최고의 때는 아직 다가오고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 그러면 마음이 잠잠해진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양보하라. 인생의 리본이 메어져 있지 않아도 인생은 여전히 선물이다. 어떤가? 공감 가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실천해 보길 권한다. 레지나 브렛이 50세에 깨달은 인생의 교훈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도 더욱 값진 지혜였을 것이다. 지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한 정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오는 것도 동일하다. 결국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는 뗄 수가 없으니 양쪽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화한다. 젊은 시절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질병에 걸릴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요구된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비법이다. 중요한 것은 뇌에 어떠한 자극을 주는가이다.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은 삶을 계획할 때 뇌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된다. 몸의 근육뼈, 장기,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기대 수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노년기 장기 연구, 건강 및 퇴직 연구는 삶에 대한 깊은 목적을 지닌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망 위험을 59%나 낮추며 심장마비 발병 위험도를 79%나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적의 명확성이 단순히 존재론적인 만족감을 넘어 생의 육체적 지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신체적 쇠약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노년의 불가피한 고통 속에서도 견디림을 부여한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깊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한편 자신을 실제보다 젊다고 믿는 것은 마법 같은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앤드루 스텝토가 교수가 이끄는 연구는
자신을 젊게 여기는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단지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 실질적으로 장수에도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삶의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간의 행복에 관한 수많은 조언과 이론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첫째,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분은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분에 따라 수시로 나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날의 감정 기복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선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언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나만 힘든 인간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힘든 관계에서 오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인연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 대화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상호작용이다.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의 감정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 넷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 청명한 하늘, 따뜻한 햇살, 휴일의 여유에서 우리는 의외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을 기하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은 참지 못하고 한순간 뱉어버린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여섯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과 잘 맞는 이들에게는 집중하되 그렇지 않은 모두에게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 역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혹시 지금 예전에는 가까웠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내고 욕을 해대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가? 우리는 종종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까웠던 친구나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은 매일 반복되어 끝이 나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준다.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 온갖 서러움, 미움, 악다구니, 서운함,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매일매일 마음은 무겁고 감정은 날카롭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집착은 강해지고 망상은 커져만 간다. 미워하는 마음은 내 자신의 평온함을 앗아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서서히 잠식한다. 결국 나만 지쳐간다. 이제는 중요한 일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간다. 미움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소중한 에너지는 내 삶에서 활력소를 얻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는 쓰이지 못하고 성과 없는 곳에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더 창조적이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은 그런 내 삶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미워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방법이다. 그냥 그저 흘려보내라. 미워하려 애쓰지도 말고 복원하려 애쓰지도 말라. 세월이 약이다.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의 감정이 어느덧 잔잔해지고 미움의 생각이 기억 저편에서 가물해질 때 내가 마음이 내킨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와 사과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나만의 의식을 치르고 상대방에게도 세월이 약이 되길 기다려라. 건강한 신체. 건강과 관련해서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먹는 것이 사람의 관상과 인생의 기륭화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인 미즈노 남보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출판된 지 2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며 우리나라에는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다. 저자는 다음의 일화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하는 증거를 보고 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웠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초로 즉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몸이 안정되지 못해도 장수하고 싶다면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그 양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복과 행복과 수명의 기본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음식인가? 사람은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목숨이 없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고 처자식을 돌볼 수도 없다. 세상에서 음식만큼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생명과 함께 받은 것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먹지 못할 때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고 나면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로서 죽는 것이다. 따라서 매번 한 입이라도 더 먹으면 그만큼 자신의 행복과 수명을 해친다는 뜻이다. 절제하는 일이 곧 사람에게 복과 행복과 수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이 평가받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만전을 기해 이 실천을 3년 동안 지속하면 그 자신의 그릇의 크기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라. 그것이 공양이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라. 이 1숟가락을 신은 다정하게 받아준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런 이가 간청하는 소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복덕이 찾아오지 않는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불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베푸는 것은 죄가 된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이다.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다. 세끼 식사 중에 한 끼를 절제하여 음덕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쌓은 음덕의 음식은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해준 음식의 할당량을 늘리는 행위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출세하라. 그렇다고 스스로 덕을 늘리려고 일부러 수작을 부리지는 마라.
이유가 궁금하냐?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이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쳐 주기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듯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통해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엄격한 단식과 수행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관상이 아닌 식생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사람의 관상은 얼굴이다. 하지만 얼굴의 아침, 저녁이 미세하게 다르고 생김새는 나이가 들매 따라 변하지만 식생활을 절제하여 생겨난 지혜로부터 얻어진 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산 준비와 관리.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장수는 축복일 수 있으나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된다. 노후 빈곤은 우리 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로 남아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소득과 자산을 확보하며 건강, 인간관계,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후 빈곤을 피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생애재무 설계를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부분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소득과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 투자, 위험 관리, 절세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가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납부금액, 수령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국가기초연금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본 보장 제도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자발적 가입연금이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이용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은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은퇴 자산으로는 은퇴 전에 모은 저축, 퇴직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이 자산을 관리할 때는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수익성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수수료, 위험 등을 의미하는 과세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과세 요건도 높으며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은 과세 요건도 낮다. 관리 과정에서는 수익성과 과세 요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며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의미하며 은퇴 자산 중 일부는 은행 예금, 적금, 현금성 펀드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의료비, 경조사비, 생활비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세 번째,
주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라. 노후에는 주거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 주거는 삶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무적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 시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주택으로 이동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계속 사용한다면 유지보수비, 관리비, 재산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를 결정한다면 이사비, 보증금, 월세 등의 추가 비용이 든다. 노후를 대비해 주택의 크기, 위치, 주변 환경,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00세 시대에는 노후가 젊음보다 길어질 수 있다.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준비이며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와 실천을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를 바란다.